정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했죠. 전자발찌까지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했고 법무부 직원들과 경찰은 왜 이걸 진작 막지 못했을지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영장 집사에 들어갈 때 욕설을 하고 마이크에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전자발찌는 왜 모두가 독감이 하지만 추가 범행도 있으십니까? 보도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피자들은 죄송하지.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계 형사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좀 황당한데 사회가 뭐 같다, 난 당연히 반성 안 한다라고 하면서 취재진을 향해서 지금 발길질, 이게 취재진을 향한 발길질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한 어떤 발길질처럼 느꼈는데, 자, 이거 강력계 형사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모습? 이 강 씨가 보호 과목 가출세 이후에 화장품 반문 판매업에 종사하기도 했고 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도 받아왔습니다. 나름대로는 경제 활동도 하고 국가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 등이 결코 적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돈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제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선뜻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에 1차 피해자 살인을 하고 난 다음 27일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29일 2차 피해자 살인을 하고 자수에 이르게 됩니다. 적어도 경제 활동을 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던 26일 범행 전까지는 이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경찰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인데 26일 1차 피해자 살인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범죄 전과가 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살인범죄까지 저지른다. 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 자신은 더 이상 사회에 나올 수 없다는 당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발길질은 왜 하는 거예요? 이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반성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 같아서라고 하면서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라는 언급도 하는데 이 말은 내가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이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항변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피해자에게는 해코지를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자백하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 범행이 특별한 이유 없는 무차별 살인에 해당한다. 이제는 연쇄살인이 2차 범행부터는 시작되고 있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건 연쇄살인이다.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범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차 살인부터는 계획적 살인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적어도 연쇄살인이라고 충분히 평가하고 그의 죄책을 물을 수가 있다 보입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가 보기엔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다라는 거고 너무 섬뜩한 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이런 말을 또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자포자기 상태니까요. 이제부터는 내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코지를 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버렸다면 나도 사회에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할 것이다. 그 응징을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할 때는 이 강 씨가 수용생활 동료에 따르면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용생활 중에도 교도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소송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도 자수를 할 때는 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만 내 행적을 적절하게 표현해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빠져나가고 자숙 사유까지 더해진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자수를 하고 수사를 받아보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사회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아쉽다. 더 해코지를 하고 들어올 걸. 이러한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죽여야 된다는 의지인데 이런 사람을 자 박선 변호사님 이제 뭐 경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까지 하는 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뭘로 지금 기소를 해야 되고 얼마 정도의 좀 처벌을 해야 됩니까? 지금 왜냐면 그냥 풀어줬다가는 누구 또 죽일 판이에요.
1차 살인과 2차 살인이 있습니다. 둘 다 살인죄인데 1차 살인의 경우에는 강도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차 피해자의 경우에는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 그래서 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그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라 금품을 취득하려는 의사로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강도살인죄입니다. 예. 강도살인죄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어. 이미 15년 복역을 한 상태에서 이종의 범죄이지만 두 차례 살인에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까지 예.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산 중이에요, 박성배 사실상 변호사님이. 예, 무기징역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리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박성배가 많습니다. 지금 강력계 형사고 검찰이다. 그러면은 이건 구형을 무기징역할 거다. 구형은 검찰은 사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형이다. 예, 자. 재판부는 예,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의 판사님, 지금 예. 사형 예. 구형했어요. 전주의 판사라면 어떤 형 선고할 것입니까? 저는 제가 재판장이면 사형 선고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사형 선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또 예. 살인을 했고 또한 그 살인에 이른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죄질이라 그러는데요. 예.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아마 뭐 재판부로서는 아마 사형을 아마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섬뜩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 사람이 전처와 아들을 찾아다녔다. 지금 이런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가 좀 의문스러워요. 범행 전 전처와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 송파구 관계자, 아들을 찾았는데 나 닮아서 머리가 좋아. 대기업에 취업했다더라. 송파구, 강 씨가 출소한 상태였던 20대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은 거로 들었다. 지금은 이혼한 걸로 나왔다. 전처를 찾기 위해 처형 동서 만나러 충청도 방문, 다툼과 폭행, 신고 접수됐지만 합의에 정식건이 안 됐었다. 라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된 건데 박성배 변호사님,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전처를 왜 찾았을까? 아들을 왜 찾았을까? 이게 좀 섬뜩한데 네.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부분은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오랜 시간 복역을 하고 나온 다음에 오랫동안 전처와 아들을 못 봤으니까 특히나 아들을 못 본 상황이다 보니까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교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먼저 찾아 나서게 된 것인데 이 범행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저지르다 보니 또 자식을 찾아 나가는 과정, 가족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동서 등과 마찰도 벌어집니다. 서로 폭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신고도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합의를 함으로써 범죄로 이어지지, 즉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즉 이 상황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강 씨의 전후 행적, 특히나 그 이후의 행적에 비춰보면 이러한 전처 아들 찾기도 상당히 섬뜩한 인상을 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끄는 성범죄자가 지금 열흘 넘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장흥 전자발찌 훼손 잠적 열흘 넘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차량은 발견됐지만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흥 관련 경찰 관계자 이야기야. 마을 주민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소주도 5개하고 에너지바 몇 개? 5개인가 6개. 영양제 이런 거 좀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더라고. 산에 은신에 있던가. 산을 나와서 뭐 광주나 서울 경도 도주를 했던가. 수색은 지금 이제 드론은 지금 띄우고. 얼른 잡혔으면 좋겠지요. 다른 마을에는 막 동네 주민들이 야 혼자 계신 분들이 예감이 좋으시 올라가라. 생각 안 나고 하다가 그냥 자고기도 하고 그냥 그러죠. 자, 얼른 잡아야겠습니다.